9월 20일 앞선 주식시장입니다. 미증시가 다시 한번 더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실무협상이 이제 시작되면서 무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다시 한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이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연내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또 다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준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라든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이런 압박에 의해서 아마 연내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시장의 수급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률이 또다시 하향 조정됐다는 이슈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G20 국가들 전부 다 이제 하향 조정이 나왔던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초점은 미중 무역 협상이에요. 무역 협상에 대한 이러한 이슈들이 장기화가 됨으로써 경제 성장률이 하락이 됐는데 지금 실무적인 협상을 하고 있죠. 다음 달에 고위급 회담까지 아마 빅딜보다는 스몰딜 관련해서 내용들 중간 단계의 협업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꾸준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이후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흔히 말해서 조국 사태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관련주들 뭐 대체 인물 관련주들 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테마주들이 또 파생이 됐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은 반대인 이 야당권에 있는 추후 내년 총선 후보들의 관련주도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치 테마주들의 추가적인 하반기에 모멘텀들이 조국 관련 이슈를 통해서 꾸준히 생성되고 재생성되고 반사익으로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정책 관련 테마주도 꾸준히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문재인 관련 이 교육 관련 테마주도 어제 큰 상승이 한 번 더 나왔었죠. 그래서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오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들은 이 하반기에 남북 경협주와 더불어서 이 조국 사태가 끝날 때까지 꾸준히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태풍이 또다시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을 태풍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를 굉장히 많이 동반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이 수도 관련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쓰레기 관련 테마주도 폐기물 관련 테마주도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제 또 가을이기 때문에 추수 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 관련 테마주들 이제 뭐 비료 관련 테마주들의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농업 관련 테마주가 큰 피해를 받게 된다면 또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농업 관련 테마주들의 반등 또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또 3차 리워드라고 하죠. 예약 이 판매를 재개를 이제 20일부터 하게 되는데 지금 원래 이제 저번 주 뉴스만 하더라도 이번 연도 원래 출하량에 비해서 4분의 1 토막 났다. 폴더블폰이 뭐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1차적으로 이 수리를 하면서 중간 이 한번 출시일이 미뤄졌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폴더블폰이 큰 시장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슈가 저번 주에 나왔는데 이번 삼성 폴더블폰이 1차, 2차 예약 판매가 완판이 됨으로써 그러한 기후들을 조금씩 해소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폴더블폰 관련 테마주들 뭐 BH라든가 SKC 코롱피아가 관련 주도 좀 나올 수 있고 폴더블폰이 잘 나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5G 관련 테마주의 가입자 수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5G 통신기기 관련 테마주도 추가적인 반사익이 나올 수 있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큰 뉴스들의 상승이 시장에서의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협상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마 이번 무협상 이후에 이 경기부양 정책까지 중국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에 대한 재무적 개선이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형성그룹, 컬러레이, 크리스탈 신소재, 윙이푸드, 오가니티 코스메틱, GRT 관련 테마주들 뭐 로스웰도 있겠죠. 로스웰도 있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일단 재무적인 이슈들이 솔직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산국가다 보니까 확실치 않아요. 이런 정보들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거래정지 종목이라든가 상장폐 종목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런 긍정적인 이슈에는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기업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차세대 패키징 PLP 사업에 1조 5천억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AP 반도체 관련 테마주대로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전공정 후공정 관련해서 좀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최근에 사이맥스 뭐 테크인 시그네틱스 이런 업종들의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엑시콘이라든가 DI처럼 이 테스팅하는 업체들의 수혜를 조금 더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나온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입는 업종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관련된 테마주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관련된 업종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이슈는 많이 없는 시장이에요. 아이폰 11이 판매 개시가 되는데 최근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좀 호불호가 갈리는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가격을 조금 하락해서 측정한다고 하니까 판매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아이폰에서도 폴더 부품 관련 이슈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플 관련해서 기업들의 뉴스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이슈는 없이 어제 시장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지열병 관련주들의 큰 하락폭이 나왔었고, 시장의 주도주가 많이 없었죠.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뭐 교육 관련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뭐 테마주들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큰 하반기까지 이런 식의 단기적인 뉴스로 인해서의 테마가 꾸준히 형성되고 소멸될 것입니다. 관련주들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이런 일정간 뉴스에 조금 더 체크를 많이 하셔야지 그런 종목들을 빨리 잡을 수 있고, 크게 상승이 나와서 재료 소멸하기 전에 매도할 수 있으니까 관련된 뉴스와 이슈들, 그리고 뭐 장전시장, 마감시장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고생 많이 하시고 일교차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면서 마감시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